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 우선 사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재로선 해외 공급이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해외 공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해 국내 공급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ut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And we're focused on that for a couple of reasons. Of course, we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the American people.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현재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내 접종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6만여 명이 숨지고 3천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미국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세계적 확산 방지 협력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반영하듯 현지 시간 21일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백신 접종 노력의 세 장을 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해외 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각국의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사용하지 않는 백신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할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빗발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집단 면역 전에 백신을 해외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상황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올해 개학을 하고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합니다. 매 시간 학교 방역 담당자가 손잡이 등도 소독합니다. 학교란 곳은 거의 집에서보다 더 오래 밀접 접촉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 등교 전부터 환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같은 노력에도 개학 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이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니 가정 내 전파가 56%, 지역사회 전파가 19%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교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전국 학교와 학원의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다음 달 초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이 원하면 누구나 학교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 반경 1km 이내의 인근 학교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검체팀이 학교 순회 검사에 투입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진 환자의 조기 발견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서울 지역에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됩니다. 또 감염 확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3주 동안을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제안한 학교에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가 1차 때와는 달리 각하됐습니다.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며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판결 내용 최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한편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듣던 도중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도 인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할머니들과 논의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오규정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확진자에 비해 4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715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808명입니다. 치명률은 1.5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 217명, 부산과 대구 각각 35명과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동안 13만 1,228명이 추가돼서 모두 190만 3,7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99건 늘어 모두 12,732건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호남, 경남권에서 확진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 검사와 선제 검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누적 백신 접종 인원이 오늘 중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1일 13만 명인 접종 가능 인원이 이달 중 1일 3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영업금지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어제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두 야당 지자체장들만을 초청한 이례적인 오찬 간담회.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청와대는 이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필요 없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대통령 선거와 행정은 다르니 협력하자. 백신 접종에서 접종자 선정은 이제 지자체가 맡자 등 1시간 20분간 여러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낸 건 만남 말미 박형준 시장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인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는 말로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안타깝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이 아닌 기존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박 시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들 등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장파 인사들은 현 시점에서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하루빨리 북미가 마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미중 정상은 오늘 저녁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젯밤 공지문을 통해 안 대표가 이날 광주당원 간담회에서 만났던 인사 중 한 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안 대표는 접촉자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요. 다만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며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 지역 4곳을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이 커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건의 공문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 의회의 협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 등 대형 재건축 단지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막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기대 심리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규제보다도 완화에 대한 반응을 더 민감하게 해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 확대 목표는 중앙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서울시에 시장 불안 방지 대책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77포인트 상승한 3,185.43에, 코스닥은 1.38포인트 오른 1,023.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경제 재개 수혜를 보이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련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고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가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퍼시스트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개막된 상하이 모터쇼 전시장에서 중국의 한 테슬라 차주가 자동차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빨간색 테슬라 자동차 위에 올라가 뭔가를 외칩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의해 차에서 끌려 내려온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는데요. 테슬라 측은 같은 날 밤 SNS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불합리한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항의에 함께 참여한 또 다른 여성은 자신들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올 들어서만 중국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他好像他站在他的角度，他觉得这是小概率嘛。但是就是从消费者的角度上，我觉得就真的是，因为好像这个刹车门的事件有点太多了。因为正常一辆车不太会这样子吧。 여론이 악화되자 고자세를 유지했던 테슬라 측은 결국 전담팀을 만들어 차주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겠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콧대 높았던 테슬라가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입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이 두 눈동자만 촬영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3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핑크 아이라고도 불리는 결막염을 일으키는 특징에서 착안한 건데요. 공막, 즉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흰색 막에 나타나는 200만 개 이상의 분홍색 종류 중에서 코로나 특이 분홍색을 특정해낸 겁니다. Studie gemacht mit über 70.000 Patienten in den USA im letzten Jahr und konnten dann also den Nachweis erbringen, dass die Sensitivität und Spezifität bei 97% liegt. Das also 1:1 mit einem PCR-Test abgeglichen werden könnte. 앱을 실행시키고 두 눈을 촬영하면 공막의 분홍색 데이터를 토대로 진단이 시작되고 3분 정도면 검사 결과가 스마트폰에 뜹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촬영하는 것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독일에서 일단 기업을 대상으로 월 480유로의 사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일본 대학생들이 모여 온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래의 식량 위기 해결책으로 관심을 모으는 곤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 대학원생인 사쿠라이 씨. 소나 돼지를 사육할 때 필요한 넓은 땅과 대량의 사료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곤충 사육은 충분히 매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コオロギっていうのはもう本当に2キロから3キロぐらいの餌から1キロのコオロギ肉っていうと変な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ものが取れるっていうことで 그래서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곤충식 관련 벤처 기업을 설립한 뒤 곤충식 부분의 선진국인 태국으로 건너가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일본 식품업체와 협조해 먹기 좋은 제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상품을 출시한 지 1년 6개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의 남부 해안 지역. 지금도 12세기 말 이곳에서 전쟁을 벌인 중세 서유럽 기사단의 흔적들이 살아 있습니다. The island of Cyprus is an area that was sought from the past. A lot of conquerors came to the island. A lot of civilizations wanted to own the island because they knew the importance of the island. 현재 중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십자군 전쟁 당시 들어온 성전 기사단이 소유하던 성입니다. 성 내부에는 검 등 당시 사용하던 무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낮은 아치형 입구가 보이는 이곳에는 중세 기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영웅인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1192년 십자군 원정 중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 작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The stories behind the castle relate to the wedding of Richard the Lionheart and Berengaria when they came to the island. 키프로스 섬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중세 기사들의 이야기와 역사는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신이 검찰 탄압을 받고 있고 동료 의원들도 당할 거라고 호소했지만 압도적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4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의 오만한 탄압이라고 호소하고 동료 의원들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55명 투표에 찬성만 206표. 야당은 물론이고 이상직 의원이 몸을 담았던 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지만 딸이 탄 1억 원짜리 포르쉐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리스한 것이었다는 해명을 내나 부메랑이 됐습니다. 사기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니까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이 의원과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2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불사조고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이스타항공 노조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세종에 특별공급을 받고 또 관사를 공급받아 살다가 특별공급 아파트는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과 이른바 관테크 두 가지 이득을 다 챙긴 셈인데요. 바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11월 2억 8천여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당시 기재부에 근무하던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일반 분양 71대 1에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거의 4년 뒤 70%가 넘는 수익을 내고 매매를 할 때까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세를 놓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얻었단 겁니다.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8월까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출퇴근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2차장 땐 관사에 살았습니다. 제공받은 관사는 국무조정실이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들여 마련했습니다. 노 후보자가 살던 관사는 국무조정실까지 직선거리로 2.7km 거리, 특별공급을 받아 소유했던 아파트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아서 새 집 살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에 가서 살지 않을 거라면 분양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 해이죠. 노 후보자 측은 취재진에게 실거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세입자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관사에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특별공급과 관련해 분양을 받으면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 못하게 한 규정은 지난 2월에야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얼마 전에 전북 전주의 한 마트 주인이 발빠르게 대처해 마트 이용객의 극단적 선택을 막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손님. 앞서 번개탄도 찾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저희는 번개탄을 판매하지 않아서 일단은 돌려보냈는데 다시 오셔서 이제 소주랑 구매를 하시면서 또 청테이프를 찾으시길래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도착하지만 해당 손님은 이미 떠난 상태. 모두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카드 회사에 계산이 잘못됐으니 손님이 편의점으로 전화를 걸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잠시 뒤 손님이 편의점에 전화했고 휴대전화 번호로 위치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극단적 선택을 막았습니다. 신고 30분 만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효자동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뉴스에서 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실제로 지난 2월 전북 전주의 한 마트 주인이 번개탄을 구매한 손님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경찰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잇따라 살린 겁니다. 경찰은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를 미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아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직 행복한 날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계절을 한참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6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전이 28도로 평년 기온을 7, 8도 정도나 웃돌아 덥겠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에 어제 중부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수도권과 충남, 전남과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과 같은 큰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를 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 정도로 일겠고 오늘 제주 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 소식과 함께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